안녕하세요. 평택자비원 백운애기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운세,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뱀띠 편입니다.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물론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뱀띠가 중간이 없어요. 뭐 아주 잘 풀리거나 아주 안 좋거나 뭐 평탄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체로는 굴곡이 많이 엿보입니다. 갑진년의 전체 뱀띠 운세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섞여 있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좋지 않은 운이 아주 조금 많아요. 하지만 이 또한 시련일 뿐 이겨낼 수 있고 운이 나쁘다 하여도 365일 내내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숨통은 트이고 중간중간 숨 쉴 구멍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지레 겁먹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1년생 뱀띠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는 운으로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의심하여서 일이든 사적인 것이든 간에 신중하고 신중하여야 무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처음과 끝 그리고 가정까지 모든 것에 내가 관여하고 참여해서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도 안심하거나 안일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나 외에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환경이든 간에 끊임없이 나를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휘두르려고 할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울 거예요. 남들은 손쉽게 얻어지는 것도 나에게는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긴 인생에서 이는 하나의 고난이고 고비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나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나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련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굳은 마음만 있다면 신체와 정신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단련되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가족, 특히 부모님에게 마음과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친가 쪽, 아버지 쪽이에요. 우환이나 근심, 질병 등이 염려가 되기에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후회가 없습니다. 처음 언급한 것처럼 운세가 길하거나 마냥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경사진 오르막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중력을 거슬러 가면서 올라가야 하기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간에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매매나 투자, 동거래, 창업 등등 리스크가 큰 일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튀어나와서 당황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면 실수가 잦아지고 결국에는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과 뒤는 물론이고 좌우 역시 잘 살피어서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헷갈린다면 일단 나 자신부터 단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경우에 어긋나는 일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을 구분 지어서 행하세요.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언행은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운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하는 등의 이동은 좋지 않습니다. 직장이든 가게이든 집이든 간에 몸을 움직이면 손재수와 구설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만일 반드시 내가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방향과 시기를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대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본인에게 길한 터와 방향을 잘 따진다면 드물게 상황이 반등되어 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운을 역전시키는 것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더욱 크게 탈이 나기에 애초에 금전이 아까우면 시도를 하지 마세요. 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예요. 도망치듯 떠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이롭습니다. 현재는 제자리에서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손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어낸다면 결국에는 더 나은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길이지만 끝에는 반드시 꽃길이 열릴 것이니 힘을 내세요. 직업이나 진로, 생업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어낸다면 비전을 제시해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혹은 길잡이를 해주는 기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혹은 동반하여서 길을 간다면 반드시 기람이 있습니다. 서쪽 방향에 기람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운기가 방향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일이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보상을 주어지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끝마무리, 최종 마무리는 본인이 스스로 확실하게 해야 탈이 없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손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지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무리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율 배분과 성과에 대한 내 몫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 지을 때 타이밍을 잘 캐치하여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생업이 술술 풀리니 자연스럽게 재물은 저절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쪽 방향이 본인에게 길하고 아주 재수가 있습니다. 재물 역시 서쪽에 있으니 꼭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가정사가 염려가 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근심이 크게 없습니다.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즐겁지 않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또한 도화가 만발하여서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도화라는 건 미혼자에게는 연애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이 꽃에 벌이 날아들듯이 달려드는 그런 운으로 쉽게 말해서 이성에게 인기 폭발하는 시기이니 여유와 체력이 된다면 열심히 노를 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청춘이니까요. 대신 양다리나 오다리, 분류는 금지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한승이별 절대 안 됩니다. 연애 역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끝내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마무리가 더티하면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가 생깁니다. 일도 연애도 승승장구하는 천금 같은 시기에 잿물 뿌리지 마세요. 뭐든지 심플하고 깔끔한 게 베스트입니다. 89년생 뱀띠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르고 급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크게 얻을 것도 크게 잃을 것도 없는 운세이니 천천히 물 흐르듯 순리대로 진행해서 평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는 물론 있고 소소한 이익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으나 경사스러운 일도 있기에 물에 술 탄 듯 무난하고 소소하게 지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미혼자라면 올해는 결실을 맺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화하여서 화합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인연을 찾게 됩니다. 신혼집 계약이나 예식장 계약, 신행 예약, 기타 등등 돈 들어가는 건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분명히 눈에 거슬리고 부딪히는 일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서둘러 진행하거나 밀어붙이면 필히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습니다. 기혼자라면 투닥투닥 마찰이 많아서 부부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에게 서운하고 섭섭하여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말 부부 사이의 일로 두 사람의 문제로 불화가 시작이 된 것인지
혹은 두 사람 외에 제3자 타인의 집착이나 간섭이나 갑질, 무례함으로 비롯된 다툼이 아닌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각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내 가정의 중심은 나이고 내 배우자이니 꼭 명심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의 성공도 중요하고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반쪽짜리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올해는 가정사에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77년생 뱀띠는 첩첩삼중을 헤매이고 고난과 고생은 하지만 결국에는 무사히 하산하여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돈 때문에 쌩고생,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조차도 나를 들들 볶으니 스트레스가 있고 구설과 뒷담화는 애교이고 풍파는 멈출 줄을 모르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다사다난합니다. 하지만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고 조심한다면 재성이 따르니까요. 재성은 재운이고 재물이고 금전이고 결국은 돈입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현재 우울하거나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고민해 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금전은 살아가는데 꼭 절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거나 혹은 노력하고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건 이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자고 달려들고 이악 물고 노력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것, 즉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절망합니다. 오늘은 개같이 힘들어도 묵묵히 버티고 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사람은 버티고 사는 것인데, 지금도 뭐 같은데 내일은 개먹 같다면 인생 사는 의미가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여튼 각설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신수가 있습니다. 속내를 표현하지 않고 친한 사람이 적은 뱀띠이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은 있습니다. 친한 사람으로 인한 위기가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속마음이나 내 상황, 내 개인정보 등을 언급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논하거나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잠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꼬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맥관리가 중요한데 주의하고 조심한다 해도 내게 악의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피해를 입혀서도 아닌 그저 순수한 악의를 품은 사람으로서 내게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타났다고 해도 생각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무고함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조치를 한다 해도 여론은 결국 내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표현하고 이제 나를 포장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런 여론전에 휩쓸리면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정신이 나가서 선동되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내가 불리하고 힘든 입장일 때 진정으로 나를 믿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구인지 구분 지을 수 있으니 아예 이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재성이 아주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성은 재물이고 돈입니다. 행재수와 재성이 함께 빛나니 일한 만큼 정직하게 벌거나 혹은 노력과 공에 비해서 이익이 적었던 삶에 뜻밖의 행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먼 돈이 들어올지라도 기적 같은 불로소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재투자는 금물입니다. 괜히 욕심을 부려서 헛되이 무언가를 도모할 때에는 참패할 운도 함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재테크는 기본이고 필수이긴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금전은 차곡차곡 모아서 쟁여놓고 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이 들어오면 오직 나만 알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허황된 유혹이나 구걸이 빈번하니 남들 모르게 조용히 내 곳간만 가득가득 채워 놓으세요. 문서운이 좋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같은 것들도 올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설과 인간 풍파뿐 아니라 간재수도 있습니다. 시비에 늘 주의해야 하며 이번 간재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 역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 평택자비원 백운애기 보살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